나이 들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건강도 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돈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 말이 너무 서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정작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으로 버틸 수 있다고 믿고 노년에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의 온도도 선택의 폭도 마지막 존엄까지도 돈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언론 조사에서도 드러났죠. 노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성격 차이도 세대 차이도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속삭입니다. 나도 정말 늦게 깨달았다 미리 알았더라면 달랐을 텐데.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인데도 선택 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질까? 왜 자식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나를 챙기는 비용이 이렇게 큰 죄처럼 느껴질까? 그 답을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노년의 진실, 왜 돈에 집착해야 하는지,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까지 차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키는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던 말들이 어느 순간 조심스러워지고 예전보다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며 대화에서 다루는 주제도 달라집니다. 그 중심에는 늘 돈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가 느끼는 부담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죠. 부산에 사는 김영수님은 70을 넘기고 난 뒤 아들에게 생활비를 잠깐만 도와달라는 말을 처음 꺼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들은 엄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고 말했지만 그 뒤에 스쳐 지나간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가 가슴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표정을 스스로 무시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작은 눈빛 하나도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도움을 요청한 뒤부터는 병원 진료비가 나올 때도 겨울 난방비가 치솟을 때도 말 한마디 꺼내기가 너무 죄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올까봐 아들이 전화하면 먼저 가슴이 조여요. 영수님이 들려준 이 말에서 저는 노년이 마주하는 가장 현실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을 요청하는 입장이 되면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해지고 자식은 부모에게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열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반대로 비슷한 나이의 정혜옥님은 전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고 은퇴 후에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들에게는 단 한 번도 금전적 부탁을 한 적이 없었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찾아오고 여행을 가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혜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몫을 지키고 있으니까 자식이 나를 있는 그대로 챙기는 거예요. 걱정으로 챙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부담감의 유무입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해지고 자식은 부모에게 짐이 될까 불안해지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부모는 당당해지고 자식은 편안해지고 서로의 감정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돈이 감정의 온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년의 경제적 독립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현실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출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정 지출을 적어보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비, 보험료, 정기 구독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줄이는 것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가장 빠른 첫걸음입니다. 둘째, 긴급비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거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 최소한의 자금입니다. 이 통장만 있어도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횟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셋째, 자식과 금전 관계를 명확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할 때도 받을 때도 정확히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범위까지만 돕는다. 이건 엄마가 스스로 해결해 볼게. 이런 경계선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 얘기를 왜 그렇게 따지느냐? 가족끼리 돕는 거지. 하지만 경험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돈으로 시작된 상처는 관계를 끝까지 따라다니고 한 번 생긴 오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상처가 크고 더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경제적 독립은 내가 혼자 살아남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자식도 편해지고 부모도 당당해지고 오해와 부담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년의 가장 큰 위기를 병이나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을 깊게 만나보면 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권을 갉아먹는 가장 잔인한 현실이 가난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2 박인숙님은 젊을 때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아파트 미화원, 빵집 매장 일까지 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버텼고 실제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품위 있게 살았다고 주변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무릎 연골이 급격히 닳아 수술이 필요해졌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비용은 생각보다 컸고 그때부터 인숙님의 선택권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렵자 결국 선택을 미뤘습니다. 그 미룬 결정이 몇 달 뒤 걷는 것조차 힘든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결과가 훨씬 좋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인숙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잔인한 거구나. 의사 말을 선택이 아니라 통보로 듣게 되는구나. 이처럼 노년의 가난은 단순히 생활이 힘들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겨울 난방을 켤지 말지, 편의점 도시락을 살지 말지, 약을 내일로 미룰지 오늘 사야 할지.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결정 하나하나가 결국 존엄을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최명진님은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무릎 통증이 오기 시작했을 때 바로 정밀검사를 받고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꾸준히 쌓아둔 의료비 전용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명진님은 미루지 않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며 지금도 큰 문제 없이 걷고 있습니다. 명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게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둘의 차이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을 포기하느냐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사고는 위축되고 결국 스스로를 귀찮은 존재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년 가난의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선택권을 지킬 것인가입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미루지 않는 소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아끼는 방법만 고민하지만 사실 노년에 더 중요한 것은 절대 미루지 않을 소비 리스트를 정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정기 처방, 치과 치료 같은 미루면 더 비싸지는 소비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만으로도 선택권이 크게 넓어집니다. 두 번째, 월 생활비 중 나를 위한 비용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부담 줄까봐 또는 돈이 아까워서 본인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교양 강좌 하나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내 몫으로 지키는 것이 존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본인이 선택권을 잃는 상황을 미리 적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 상황이 오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다. 이런 지출은 미루지 않는다. 이런 기준은 위기 상황에서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당연히 이런 말도 들립니다. 사는 게 다 팍팍한데 선택권은 무슨 선택권이냐? 그냥 버티는 거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력감만 있을 뿐 해결은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작은 선택권을 지켜야 하고 그 선택권을 지키는 힘이 결국 노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예외 없이 몸의 주도권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삶의 주도권까지 스스로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주도권은 바로 경제력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선택권을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진실. 왜 의료비가 노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병 자체보다 그 병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지속적인 비용입니다. 젊을 때는 병원 한 번 다녀오면 끝났지만 노년에는 이 말이 얼마나 현실과 멀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3 문정희님은 평생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온 분입니다. 하지만 몇 해 전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비용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값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혈압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고 부정맥 증상까지 생기자 여러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 검사를 할 때마다 몇만 원, 어떤 때는 10만 원이 넘어가면서 의료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이 병을 부르는 과정이었습니다. 혈압약이 속을 불편하게 했고 그 때문에 위장약을 처방받게 되었으며 병원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정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출은 밥값이나 난방비보다 병원비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반면 같은 지역에 사는 79 박세환님은 의료비에 대한 대비 덕분에 전혀 다른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세환님은 아내와 함께 나중에 병원비는 늘 따로 챙기자는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매달 작은 돈을 의료비 전용 통장에 꾸준히 넣었고 세월이 지나자 그 금액은 상당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내가 심장 수술을 받을 때도 본인이 백내장을 수술할 때도 경제적 충격 없이 치료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세환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비가 걱정되지 않는 게 내 노년을 지탱하는 힘이 됐어요. 두 분의 차이는 질병이 아니라 대비의 유무입니다. 노년의 의료비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료비에 흔들리느냐, 지탱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노년의 의료비가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갑작스럽지 않다는 점입니다. 병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어제는 내과, 다음 주는 치과, 그 다음 달엔 정형외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용입니다. 둘째, 비급여 항목의 부담입니다. MRI, 초음파, 임플란트, 물리치료처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한 번에 많은 돈이 듭니다. 특히 치과는 작은 충치가 큰 비용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셋째, 치료 시기를 놓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해결하면 몇만 원일 일이 미루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됩니다. 의료비를 미루면 배가 되는 비용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비에 흔들리지 않는 노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년에 한 번 건강재정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병력, 약가, 치료 계획을 모두 적어보면 의료비의 흐름이 보입니다. 두 번째, 의료비 전용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그 통장에서 바로 꺼내 쓰면 생활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미루지 않을 병원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혈압 혈당치 과정형외과는 미루면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사는 게 빠듯한데 무슨 의료비 통장이냐? 하지만 의료비는 언제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지출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아두면 나중에 큰 충격을 막아줍니다. 의료비는 노년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대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삶의 안정감을 가르고 존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치료비 때문에 선택권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치료비 때문에 오히려 여유를 가진다는 이 극단적 차이는 준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 빈곤이 구조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노인의 가난이 왜 개인의 탓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드는지 깊이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가난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서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더 아꼈으면 더 모았으면 됐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금세 알게 됩니다. 노년의 빈곤은 게으름이나 욕심 같은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환경과 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홀로 지내는 69 이수자님의 이야기는 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수자님은 젊은 시절 섬유공장에서 일하며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당시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기도 빠듯했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도 임금이 낮아 저축을 할 여력이 거의 없었고 퇴직할 때 손에 쥔 돈은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작은 월세방에서 조용히 지내며 버텼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는 끊임없이 올라갔고 연금은 물가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자님이 말하길,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 애초에 없었어요. 이 말 속에는 수십 년간의 서러움과 현실이 녹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에서 지내는 72 고재호님도 한때는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님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며 퇴직금을 비교적 잘 받을 수 있었고 직장 동료의 권유로 연금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금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연금이 노후의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근면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수자님도 재호님도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단지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회 구조가 도와주었느냐, 버텨내라고만 했느냐, 이것이 두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노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노인에게는 다시 일어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일하고 기술을 배우고 재취업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반복 노동에 무리가 오며 회사는 나이를 이유로 뽑지 않습니다.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에서 노년의 가난을 개인 탓으로 미루는 건 현실을 모르는 말입니다. 둘째, 물가 상승과 연금의 격차입니다.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는 꾸준히 오르지만 연금은 물가에 비해 느리게 오릅니다. 특히 기본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년층의 실질 소득은 해마다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부양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돌본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녀도 자신의 삶을 꾸리기 위해 버티기 바쁩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흔들리고 자녀가 힘들면 부모도 다시 흔들립니다. 양쪽 모두 버텨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면 노년의 가난을 개인의 실패로 보는 시선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심지어 이런 오해 때문에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잘 벌었어야 했는데, 내가 준비가 부족했나?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노년의 빈곤은 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더 철저한 자기 보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고정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대에는 절약이 아니라 지출 구조 재편이 필요합니다. 보험,
통신비, 구독 서비스처럼 줄일 수 있는 항목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이 적더라도 작은 자산의 씨앗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저히 큰 돈을 모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는 힘이 필요합니다. 작은 통장 하나가 말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복지관 프로그램 등 많은 제도가 있음에도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을 지키는 데는 자격지심보다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 가난은 따라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구조적 어려움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틀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구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과 구조를 인지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같은 노후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빈곤보다 더 깊은 상처, 바로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돈이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연결끈이 되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관계들이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하나둘씩 멀어져 갑니다. 친구는 건강 문제로 모임을 빠지기 시작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하루가 유난히 길어집니다. 그때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깊이를 결정하는 건 생각보다 경제적 여유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은 따뜻한 말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홀로 지내는 68 양정자님은 젊을 때 누구보다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동창 모임, 성당 봉사, 시장 주민들까지 정자님은 어디서든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정자님의 인간관계는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모임 회비가 부담돼 참석을 미뤘고, 한두 번 빠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었습니다. 나중에는 지인들의 작은 식사 초대조차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사줄 수 없으면서 얻어먹기만 하는 건 싫다. 정자님은 마음으로 계속 미안함을 느꼈고 결국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님이 제게 털어놓았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외로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피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반면 부산에서 지내는 74 장성도님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역시 홀로 지내지만 매달 취미 모임 2곳에 나가고 월에 한 번 동창들과 작은 여행을 떠납니다. 수입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아주 작은 돈이라도 내가 즐길 수 있는 비용을 따로 모아온 덕분입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성도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외로움이 깊어지지 않도록 삶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려면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을 움직일 작은 여유도 필요해요. 두 분의 차이는 성격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삶을 삼키는지 아니면 삶의 작은 구멍 정도로 머무르는지는 경제적 여유가 크게 좌우합니다. 노년의 돈이 외로움을 막아주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사람을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비, 회비, 식사비.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작은 돈이 노년에는 큰 장벽이 됩니다. 둘째, 혼자만의 시간을 자발적 고독으로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사거나 영화 한 편을 보거나 작은 취미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외로움이 우울로 번지지 않게 잡아주는 힘입니다. 셋째, 경제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언제 돈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은 사람과의 관계조차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내 몫에 돈이 있으면 관계를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연결을 지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몫의 비용을 반드시 따로 두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외로움을 지키는 비용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달에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사람을 만나고 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빼두세요. 두 번째, 비용이 덜 드는 커뮤니티를 찾는 것입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합니다. 특히 노년층을 위한 모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세 번째, 만남의 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 만들어서 뭐 하냐? 다 소용없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외로움에 대한 체념이 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많이 사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명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돈은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연결끈이 됩니다. 그 연결끈이 끊어지면 마음도, 건강도, 일상도 급격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끈이 유지되면 삶의 균형이 스르르 안정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노후는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버티는 데 온 힘을 써야 하는지, 준비된 노년과 준비되지 않은 노년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드는지 그 극명한 차이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비슷한 문제를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돈이 늘 빠듯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것. 하지만 막상 어르신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년은 결코 똑같은 시기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펼쳐집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사는 76 안옥자님은 인생 후반부를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분입니다. 옥자님은 평생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 셋을 키우느라 본인에게 투자할 여력조차 없었고 급전이 필요할 때는 대출도 받으며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단 하나는 지켰습니다. 나이 들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폐 끼치지 말자. 그 마음 하나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했고 보험 2개를 유지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옥자님의 생활 전체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옥자님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여유롭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경로당에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일주일에 2번은 서예 강습을 듣습니다. 병원 예약이 생겨도 부담 없이 택시를 타고 다니고 명절에는 자식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할 여유도 있습니다. 옥자님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도 옥자님을 부담이 아닌 엄마랑 함께 보내면 편안한 시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옥자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반면 충남 아산에 사는 72 유경수님의 하루는 정반대입니다. 경수님도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준비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중소공장에서 일할 때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병원비나 학원비가 생기면 급한 대로 융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찾아와 있었고 준비되기 전에 건강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경수님의 일상은 늘 불안과 함께합니다. 하루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고정 지출이 너무 많고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나오면 생활 자체가 흔들립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경수님은 말합니다. 몸이 아픈 건 참으면 되는데 돈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옥자님과 경수님의 차이는 단순한 재산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준비가 만들어낸 마음의 공간입니다. 준비된 노년은 선택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으면 삶에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인간관계까지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선택권이 없고 선택권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해지고 불안은 관계를 줄어들게 만들며 결국 깊은 외로움과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된 노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정 지출이 간단할수록 살아가는 힘이 단단해집니다. 보험을 여러 개 유지할 필요 없이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정기 지출을 정리하면 마음의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노년 전용 자금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생활비와는 별도로 나만의 비상금 통장을 운영하면 의료비, 경조사비, 갑작스러운 필요 지출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하루의 리듬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준비된 노년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정한 생활 리듬은 건강과 정서 안정, 사회적 연결까지 이어지는 큰 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소소한 산책, 가벼운 모임 참여. 이런 습관이 노년의 삶의 질을 거대한 차이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준비된 노년이라니 나는 너무 늦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노후 준비는 거대한 돈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하루의 지출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금액이라도 통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몇 달 후의 삶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준비된 노년과 준비되지 않은 노년의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돌볼 수 있다는 안정감의 유무입니다. 그 안정감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이유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 왜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은 실천이 어떻게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바꿔놓는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늘 가족을 위해 더 많이 내어주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나를 돌보는 일은 늘 뒤로 밀렸고, 노후라는 단어도 언젠가 시간이 나면 챙기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모든 진실은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지키는 힘은 오직 준비된 경제력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은 단지 생활비를 버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의 온도를 지켜주고 선택권을 유지하게 하며 의료비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됩니다. 준비된 노년과 준비되지 않은 노년의 차이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지키겠다. 이 결심 하나가 불안했던 일상을 안정시키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큰 돈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 지출을 조금만 조정하는 것,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내 몫으로 남겨두는 것, 병원을 미루지 않는 것. 이런 작고 현실적인 실천들이 몇 달, 몇 년 뒤에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들어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면 사실 가장 빠른 때입니다. 준비는 시간이 아니라 의지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삶은 과거보다 훨씬 길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불안으로 채울지, 안정으로 채울지는 오늘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삶을 다시 정리하고 나를 위한 작은 경제 체력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삶을 지키는 지혜를 깊고 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더 단단하고 평온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